한때 적대감에 사로잡힌 제재는 역효과를 부른다. 일본 일간 아사히 신문은 타국에 대한 경제 제재와 수출 규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그 예로 일본 정부가 2019년 한국에 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자국 기업이 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수출 심사후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꾸리고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재와 부품 등의 국산화와 조달처 다각화 등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년 반이 지난 현재 일본이 취한 조치가 한국의 중요 물자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아사히는 지적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말 발표를 보면 한국 제조업의 필수 소재 100개 품목 중 일본 의존도는 2019년 30.9%였지만 2021년에는 24.9%로 낮아졌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한 3개 품목 중 불화수소는 2019년보다 대일 의존도가 66% 감소했고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의존도는 반감됐으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아예 제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퇴임 회견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인한 위기를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낸 것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소부장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고 발언했습니다. 아사히는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언급하면서 제3국을 경유한 일본 기업으로부터의 뒷문 수입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이 취한 조치로 인해 한국이 일본 이외의 공급망 다변화를 촉구한 건 틀림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경제 제재와 수출 규제의 목적은 상대방의 행동을 억제하고 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파악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대일 수출 규제 또한 중국이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대 후반에서 60%대로 하락한 점도 거론했습니다. 일본 의회는 최근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내 중요 물자의 안전 공급을 확보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국산주의를 과도하게 추진한다면 비용이 오르고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아사히는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안보는 결과가 전부라며 경제안보법에 앞서 일본의 국력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자국 경제 상황도 심각합니다. 전 세계가 역환율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무풍지대인 나라가 일본으로 꼽힙니다. 일본 엔화는 20년 만에 가장 많이 가치가 떨어진 상태지만 일본 중앙은행은 최근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도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 같은 행보가 두 가지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24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 표면적으로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1% 상승에 불과합니다. 3월에는 1.2%에 그쳤습니다.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8.3%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엔저로 인한 물가 충격에 조금씩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도쿄전력홀딩스는 이달부터 일반 가구용 평균 전기 요금을 약 8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올렸습니다. 도쿄가스의 일반용 요금은 5,783엔으로 24% 상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월까지 관계부처에 물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하는 물가 대책의 대부분은 휘발유값 지원,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만일 재정이 파탄날 경우 기준금리를 올려도 어차피 엔화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재정이 파탄난 국가의 화폐는 누구도 보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가했더니 오히려 일본이 완전히 패망에 들어선 꼴이라며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한 사실만으로도 일본 언론들은 눈물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정체는커녕 후퇴 중이고 아직 정부에서는 뚜렷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며 대체까지 부실해서 일본인들은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긴축 재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반드시 긴축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관되게 국채 잔액은 증가하고 있고 PB 흑자화도 포기해버렸다. 나는 문제가 긴축 재정이라기보다는 세금을 사용하는 방법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대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쓸데없는 일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왜 낭비를 계속하는가? 그것은 국민이 보기에 낭비라고 말해도 스스로 낭비가 아니라며 행동하는 패거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 관료들을 어서 조사할 생각은 안 하는 건가? 아베노믹스에서는 분명히 경제대책이라는 이름의 정권 지지율제고 선거 대책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베 자신 및 그 추종자들이 단물을 마시기 위해 엉망인 경제대책을 마련해왔고 그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경제대책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일본 재정이 악화돼도 국민 경제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구로다 총재가 그만둔 뒤 일본은행 출신이 총재를 따라 고시라카와 교황이 되면서 초절벽 엔고가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그런 때에 리먼 쇼크 이상의 버블 붕괴가 일어난다면 FRB는 금리 인하하겠지. 대규모 금융 완화 자체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개선은 큰 성과였습니다. 이것이 실물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재정 정책의 요인이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스스로 내세운 아베노믹스를 초반에 포기해버렸죠. 2015년 이후의 재정은 긴축으로 이행해 2회에 걸친 소비세 증세로 내수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금융으로 풀 엑셀, 재정으로 풀 브레이크를 밟은 결과 경제는 침체되고 디플레이션 탈피에도 실패. 임금은 늘지 않았고 당연히 물가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작금의 연료 원료 상승에 수반하는 물가 상승이 가처분 소득이 신장하지 않는 일본인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가처분 소득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을 올리느냐 세금을 내리느냐가 되겠죠. 그러나 기시다 정권의 핵심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알아서 잘 참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왜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정책을 이어가느냐 하면 일본 경기만 개선되지 않고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주가 하락과 실업자 증가 등 일본 경제는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0년이 될 거다. 요컨대 지금의 저금리는 일본은행의 책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정 정책을 펴지 않고 디플레이션 탈피를 일본은행에 고스란히 던져온 정부 정책의 책임이다. 애초에 왜 일본만 30년 가까이 전혀 경제 성장을 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렸는지를 생각해보자고. 다른 나라는 코로나 대책으로 감세나 막대한 재정 출동을 함으로써 국민을 도와왔지만 그것이 지나쳐 경기가 너무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율도 금리도 오르고 있다. 일본도 그걸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얘기고 디플레이션 탈피를 넘어 경제성장 노선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된다. 일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여야 모두 관료들이 하라는 대로 해온 것. 나라빚만 해도 가계빚과 국가의 자국통화 국채를 빌어먹을 공세로 삼아 증세를 보여왔다. 게다가 그 기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언론에도 책임도 일부 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도 덩달아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과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기 대책은 대감세로부터 착수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증세 노선이다. 인플레이션과 증세에서는 소비는 더욱 냉랭해진다. 경기 대책에는 급부금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극적인 대감세밖에 없다. 국민들만 죽어나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